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신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직업 가치관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명예, 보수, 안정성, 근무 여건, 대인관계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여주면 대개 아이들은 보수, 즉 돈을 상위권에 올립니다. 암요. 네. 2015년 직장인이 선호하는 직업 가치관 설문조사에서 결과도 아이들의 대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적 보상이 전체 응답의 25.8%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확실히 느낀 것 중 하나는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어도 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직업 가치관에 돈을 가장 먼저 선택하는 이유는 직업이 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처 생각할 기회가 없어서일 것 같습니다. 내가 먹은 것이 나 자신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내가 하는 일이 내 40대 이후의 외모와 삶의 행복과 만족도를 좌우하게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더불어 행복해지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동하는 이범식 기사, 이시은 문자 통역사님을 모시고 두 분의 직업 가치관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두 분의 삶 여정, 즉 진로가 청취자님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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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직업 가치관과 거의 저는 아재 세대라 이게 지금 국민윤리였는데요. 이게 직업 가치관, 뭐 인생의 뭐 행복 이런 거가 지금 저는 시험도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 네. 이제 직업 가치관과 삶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참 무지막지한 질문이고 참 그러긴 한데요. 예, 오늘은 이제 지난 방송은 이제 이사님께서 서두를 열어주셨으니까 이시은 선생님께서는 요즘 일하시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일과 연관돼서 뭐 행복하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오. 우문이 현답이십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우신 건가요? 일단 지금 저는 속기를 막 이것저것 속기를 하다가 지금 AUD에서 문자 통역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장애인들 분들 돕는. 네. 일단 좋은 게 그 속기가 뭐 회의록이나 이런 거는 그 현장에서 다 치고 집에 가서 법문을 또 해야 돼요. 그게 법문이라는 법문 그 녹음한 걸 듣고 다시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고쳐야 되거든요. 그 뉘앙스도 넣어요? 잘한다. 그렇진 이거 솔직히 않아요. 잘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그냥 그 오히려 지금 문자 통역은 그런 뉘앙스를 되게 막 넣으려고 하는데 회의록은 그런 건 그냥 잘한다. 제가 회사 막내로서 이런 일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뉘앙스 살리는. 그 소리가 녹음이 또 안 되면 되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그리고 녹취록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보통 녹취록은 이렇게 좋은 일이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소송, 떼인 돈, 이혼. 그러니까 진짜 전국 팔도의 욕은 다 들을 수 있고. 이거 약간 좀 개그 프로 작가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나쁜 네가티브한 그런 네, 좀 부정적인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음질도 안 좋은데 음질 안 좋은 욕을 하루 종일 듣다 보면 야, 녹음기가 앞에 있는데 욕을 하시네. 네. 대단합니다. 앞에 있는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런 거는.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족하신다고. 아, 근데 그런 일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일단 좋은 게 그냥 그때그때 치고 문자 통역은 행사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 거예요. 아, 네, 행사 칼퇴. 네, 칼퇴. 행사 시간에만 똑바로 잘 열심히 치면 돼 가지고 일단 그 부분이 아주 좋고요. 네. 우선 직업 여건이 만족스럽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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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리고 저는 사실 뭐 막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선택한 직업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돈을 벌려고 선택했고 그냥 음. 적성에 맞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아도 되고 정말 치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좋아서 선택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되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 소통을 힘들어하셨던 분이 남의 소통을 돕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진짜 그 청각장애인 분이 제가 친 거를 보고 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뭐 강의를 듣는다던가 뭐 보고 나서 뭐 잘 들었어요 한다던가 막 같이 막 웃는다던가 이럴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런 점이 뭐 삶의 만족도를 되게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정말 직업을 선택할 때 그런 만족도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라는 네, 느낌이 맞아요. 드는 내가 거잖아요. 가치가 있다고 음. 그렇게 되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스스로가 가치 있어 지게 되는 거죠. 저를 보지 마세요. 왜 좋은 일 하시잖아요. 저를 보지 마세요. 네. 이범식 이사님은 그 첫 시간에 SK텔레콤이라는 대기업에서 이제 뭐 IT 관련한 기술 그런 일을 하셨던 건가요? 네, 저 무선 인터넷 서비스 예, 아. 처음에 이제 벤처 처음 생길 때 그때 인터파크에서 처음에 이제 인턴으로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라고 네. 해서 이제 예전 휴대폰에서 제공되던 이제 벨소리라든지 네. 음악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마케팅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기획 운영 마케팅을 하셨던. 네. 근데 그 개인적인 일로 이제 그 대기업 생활을 그만두시고 AUG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들어오셨다고 들었는데 대기업의 직장 생활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직장 생활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점이 좀 다른지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듣는 청취자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네. 그럼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 저 좋아합니다. 간증 좋아합니다. 간증. 사실 일단 제가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일하기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아까 이시은 속기사님께서 네. 이시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일을 딱 끝내면 이제 그 일이 할 일이 다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기업 생활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 출근해서 네. 점심 시간이면 점심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저녁 시간 저녁 6시 넘어서 네. 퇴근하기 그렇게 굉장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사실 퇴근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퇴근을 못 하셨다는 말씀 같은데. 네, 사실 전 일하는 걸 좋아해서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네네. 그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뭐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에 그 사람 많은 버스, 지하철 네. 그리고 점심 시간에 뭐 그 사람 많은 데서 먹는 점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곤한 거였구나라는 걸 그만두고 나서 알게 됐어요. 네. 네. 그 시간에 만약에 제가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어딜 가게 될 때가 생기면 네. 와 진짜 정말 힘든 생활을 했구나 막 이런 그것만 내려놔도 쉬운가요? 네. 인생이 지금 달라지는 이사님 것 같은데. 그게 컸구나. 네, 그것도 사실 그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그게 1시간씩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 앉아 있는 맞아요. 부분이라든지 진짜 커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시간에 네. 일을 한다는 게 예를 들면 오전에 하고 싶은 뭐 읽고 싶은 책이 있다거나 네. 또는 하고 싶은 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거나 이제 그만두고 나서는 정말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근무 네. 여건이 두 분 다 좋으시답니다. 두 분이 이제 이범식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 이시은 선생님 말씀은 이시은 선생님 같은 깔끔한 마무리와 어떤 남의 어떤 칭찬을 통해서 이제 자존감이나 자기 일의 만족감을 느끼는 게
직업에 참 도움이 돼. 그래서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사님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 루틴한 삶의 압박에서만 벗어나도 굉장히 행복하다. 네. 그렇군요.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 혹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근데 보통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로 방송이어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청소년들의 진로인데 어차피 지금 방송을 듣는 청소년이건 학부모님들 간에 이분들의 대부분은 직장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전문직은 이제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직장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범식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다라는 거기도 하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음.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보람도 있으면서 이제 제 시간은 또 제 시간대로 잘 보낼 수 있고 네.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삶의 즐거움이랄까 그렇고요. 예전 같으면은 뭐 단적으로 제가 성북동 쪽에 살고 있는데 네. 뭐 마을 사람들하고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죠. 출퇴근 그쵸. 시간에 바쁘고 이런데. 네. 근데 뭐 지나가는 아주머니, 뭐 앉아 있는 할머니한테도 눈 마주치면 이제 인사라도 한번 해드리고. 이상한 네. 사람 되신 건 아니고요. 아니죠. 아 이상하게 생각하시긴 했어요. 처음에는. 그럼요. 난 처음에는 그것도 걱정이야. 처음에는 이제 할머니들이 근데 그 할머니들은 그냥 소일거리 없어서 아. 나와서 앉아 계시고 이제 이런 네네네.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눈이 맞췄는데 그것도 그냥 무뚝뚝하게 지나가기보다는 인사 한번 해드리면 그래서 아 총각은 어디 갔다 오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뭐 굉장히 사소한 거긴 하지만 그게 이제 저의 존재 나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회사의 직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까지만 해도 넌 제 자신을 소개할 때는 뭐 어느 학교의 누구입니다 또는 어느 회사의 누구입니다라고 자기 소개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회사라는 게 딱 떨어지면 네. 나는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의 삶을 나의 시간들을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이제 저의 즐거움이 됐달까?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월요병이 없어지는 어, 월요일이 두 분 화나지 얼굴이- 않아요. 뽀송뽀송하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근데 사실은 그 비상근이셔가지고 뭐 매일 출근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하시긴 하시지만 협동조합 일을 하시고 계시고 또 특별히 또 그게 사회적 협동조합이잖아요. 이제 협동조합은 이제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그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사들은 조금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거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생활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달라졌다라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SK텔레콤 근무하면서 SK 사회공헌 재단에 파견 근무를 행복나눔 재단이라고 파견 네. 근무를 하면서 네.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또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활동을 하면서 제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기업적인 시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그렇죠. 사람들을 이윤 추구. 만나면서 네. 예, 그래서 나의 사회를 보는 시각을 좀 만들어야겠다, 네. 바꿔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학원에서 사회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네. 자연스럽게 갖게 됐고요. 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또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를 대안적으로 뭔가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AUD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선택했던 것도 이제 그 저희가 제공하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 서비스가 누군가의 주도로 저희 이름이 AUD가 그 어디터리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청각의 보편적인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추구하는 게 청각장애인들 또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나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그 보조기기 업계에 또 그 관행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과 후원자들과 속기사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서로가 의견을 개진하고 뭔가 진정성 있게 했으면 해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을 선택하게 됐고요. 진정성. 네. 예.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참고로 비영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영리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사회 서비스 제공하는 걸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인 1투표 하는 협동조합 일이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이제 결정하거나 그러니까 저희 뜻대로 하고 싶을 때 번거로운 일이긴 하거든요. 네.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가 한 번, 두 번 더 있기 그러겠죠. 때문에 네, 네. 이제 번거로운 일이긴 한데 그 과정 중에서 또 더 큰 힘을 저희가 갖게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네. 생각했던 것에 공감해 주시고 공감해 주지 않는다면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설득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다 같이 이제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 느려질 수는 있지만 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어. 이제 저희 협동조합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크게 갈등은 없었고요. 네.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조합원들 파티 같은 걸 하는데 네. 조합원들은 참가비 면제해주고 뭐 비조합원은 10,000원씩 받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네. 이제 그 10,000원도 후원금으로 이제 문자 통역이나 이제 쪽에 제공하려고 하는 건데 네. 조합원들이 이게 참가비를 면제해드려도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내시고 더 후원해주시고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해서 오히려 이제 저희를 격려해주시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합원이 100분 정도 계셔서 네. 총회를 하면 거의 한 70분 정도 이제 참석하시게 될 거거든요. 네, 네. 네,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느리지만 좀 제대로 간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협동조합이라는 조직 구조가. 네. 특히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면 그 이익을 되게 이제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네, 그냥 협동조합은 영리이고 이제 네.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인데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원으로 참여한 분들이 자신이 출자를 하거나 뭐 자신의 노동력을 이렇게 네. 조합비로 내거나 조합에 출자하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자기가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 형태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주주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조합원이 가져가는 형태인데 네.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조합원의 이윤이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의 소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서로 나눠 갖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좀 맥을 끊는 질문이긴 한데 이사님께서는 전공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걸 하셨나요? 경영학이었죠. 그럼 이제 경영을 하시고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네. 하셨죠. 네.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은 이거 지금 AUD라고 하는 이제 회사 얘기를 계속 나누는 이게 사회복지로 가야 되는 걸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사회복지는 제가 학점은행제로 이제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하셨구나. 공부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발달장애인 합창단 활동에 이제 지도교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와.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 프로그램에서 네. 이제 또 어떻게 강연은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맡게 됐어요. 연극놀이라는 그래서 연극을 통해서 사회성을 키워주는 이제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예, 이제 뭐 그런 소소하게 이런저런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젊으셨을 때부터 착하셨나요? 이렇게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착한이라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모임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좋은 일 하시네요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 사회복지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정말 저는 그때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때 나는 좋은 일을 하지 않는다. 세상의 일이 어떻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나눌 수가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할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착한 사람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못된 분들도 충분히 이런 일 문자 통역사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저희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아마 질문을 이해하는 게 그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 보면 이제 사회복지사나 뭐 이런 그런 직업들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이제 착한 일을 하려고 그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네, 아마 이사님이 맞아요. 저도 그 비슷한 맥락인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선과 악이라는 게 그 한 사람의 양면이잖아요. 내 안에 양면이지 네. 이게
한 사람의 색깔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 안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는 조금 나쁘게 느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사람이 장애인들이나 다른 분들, 뭐 노약자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의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 3회에 걸쳐 두 분을 음. 만나면서 느꼈던 게 좋은 일을 스마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좋은 일을 그 꼭 사회복지사나 어떤 직업에 한정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다른 어떤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게 또 직업 여건이 좋은 일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예, 맞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분이 또 하시면서 만족도를 얘기를 하시니까 보통 창업 기구 이러면 힘들 거고 맞아요. 지금 이렇게 문자 통역사라는 직업도 이제 새로 생기고 뭐 있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네. 그걸 하시면서도 새로운 일을 있고 또 옆에서 또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좀 저는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쉽지 않은 일은 그러니까 아까 확실합니다. 제일 네. 아까 저 이시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까지 다 이건 정말 애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일이면 애정이 안 나만 그런가?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일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여기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제 공감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 뉘앙스도 생각해주고 애정이 없으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이게 많이 듣는 청취자분들이 학부모님과 이렇게 청소년들인데 진로를 되게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고 그리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되게 많이 고민하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진로 탐색을 한다면 뭐 진로를 탐색하고 어떤 직업을 가질까라고 생각한다면 뭘 좀 먼저 고려했으면 좋을지 혹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저는 계속 미술 전공을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네. 그렇기는 했지만 저도 고민이 많았고 뭘 하지? 커서 뭐 하지? 내가 대체 뭘로 돈을 벌지? 미술은 참 돈 벌기도 힘들고 그런 생각도 했고 이제 미술을 그만두고 나서 그 속기사를 선택하기 전까지도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 뭐를 하고 싶은지.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일단 돈이 1순위로 선택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게 그게 돈을 물론 절대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 배제하는 것도 좀 많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긴 한데 그냥 자기를 좀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나를 좋겠어요. 아는 시간. 네, 그러니까 나의 적성 뭐 이런 것보다도 말 그대로 나를 알고 나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진짜로 그걸 귀 기울여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유망 직업 뭐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진짜 뭐 성향이나 그런 거를 좀 알아갔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꿈에 나타나나요? 그럴지도. 제가 그 대사를 쳐야 되나 말아야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이거 대사를 못 치겠었는데 꿈에서 그래서 꿈에 나왔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꿈에 나와서 했는데 적성에 딱 맞아가지고 좀 신기해요 저도. 네. 그럼 그 스스로의 대화 이런 거를 네. 말씀해. 그게 이제 보통 한 고등학교 졸업 때쯤 그런 게 좀 더 언제 많이 하셨어요 그런 생각? 저는 좀 어릴 때부터 계속 그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진로 고민을. 진로 고민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진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사실 제 생각에는 직업이라는 거는 그 좀 두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나부터 안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직업을 선택하는 거지. 네, 직업에 맞춰서 선택하면 되게 그러니까 왜 사나 싶은 생각이 들어질 수도 있고. 직업에 맞춰 살다 보면. 네. 좀 그런 거 근데 많죠. 보통 고등학교 때까지 막 열심히 공부만 하다가 갑자기 툭 내던져지잖아요. 무슨 직업을 선택할지 뭐 대기업 갈까 뭐
근데 저는 좀 청소년들이 그 시기에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네. 삶의 행복도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를 안다는 게. 네.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숙연하네. 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아는 게 진짜 네. 중요한 거죠. 자기의 진짜 욕구, 남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쵸. 아니라 자신이 진짜 원하는 자신의 모습과 자기의 욕구, 그걸 정말 찾는 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예, 네, 저 이사님은 네. 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음. 고민이 되긴 하는데 네. 제가 그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대학생들한테 강연을 좀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참 보면 그러니까 제 경험에 비춰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그 살아야 되는 방식대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왔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잘하려고 그 게임 안에서 구조 안에서 잘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대가 엄청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사회가 발전하는 시장이 발전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 생기는 네. 그런 때를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맞아요. 예, 네. 화성에도 사람들이 간다고 하고 맞습니다. 예, 달에 네. 클라우드를 올리고 네. 인공지능 개발되고 네. 이런 식인데 아직도 이제 그 대기업 프레임 뭐 이런 그런 프레임에서 네, 네. 애들 우리 학생들이 교육이 된다면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 만나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해도 좀 당장 급한 게 사실 취업이고 맞아요. 성적이고 네. 친구들과 경쟁이니까 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거를 제가 벗어나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싶은데 네. 이제 가장 큰 거는 조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공감이죠. 공감 능력. 그러니까 나만 좋은 생각할 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네.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최소한 그냥 모르는 사람과 만났을 때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 네, 맞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공감 능력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이제 앞으로 시장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때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모호한 얘기긴 하죠. 네. 네. 근데 고민하는 분들은 모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대기업, 그 지금 네. 경쟁, 자본주의 이런 프레임에서만 뭐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네. 나는 잠깐 나올 수 있거든 그 프레임에서 다 같이 나오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나와서 잠깐 이렇게 좀 관망까지는 아니지만 좀 쳐다봤을 때 뭔가 다른 게 보일 수도 있고 네.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네. 너무 거기에 그러니까 과거에 맞춰 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해서 아마 고민을 네. 많이 하시는 학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에 적응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미래가 굉장히 빨리 변하니까 그게 적응을 잘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네. 그게 공감일 수 그게 있어요. 공감이다라는 그렇지. 얘기를 해주셔서 뭔지 변하는 게 보이니까 공감하면 나도 변하게 되지. 네. 그리고 하나 더 네. 이거는 제가 제일 감동받은 거였어요. 사실 직장 네. 다닐 때 유누스 교수님이 오셨었거든요. 네. 예, 그라인뱅크 맞아요. 네. 인도의 네. 그 노벨상 받으신 네. 그분이 오셔서 강연을 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얘기가 이 시대의 청년들은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연결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고 그렇죠. 알아내려고 하면 어떤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고 자기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우리 청년들 우리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네. 뭔가 저에게 힘이 됐듯이 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오늘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예전에는 기업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같아지기 어려운 종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돈도 벌고 안정적이고 대인관계도 좋고 발전성도 있으며 성취감도 느낀다면
이보다 더 좋은 직업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듣는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잘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로 레시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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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